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4개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3개의 하이시드 반란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치에서는 슈어저 폭탄, 세인트루이스에서는 헬슬리 폭탄, 토론토에서는 유격수 수비 폭탄이 터졌습니다. 가장 큰 이변을 만들어낸 팀은 연봉총액 1위를 잡아낸 샌디에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샌디에고의 다음 상대는 연봉총액 2위 다저스입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에게 있어 다저스는 매치보다 훨씬 어려운 미션입니다. 2020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다저스를 만나 3연패로 물러난 샌디에고는 다르비슈, 스넬, 머스그로브를 데려오는 대대적인 보강을 합니다. 지난해 1010번의 맞대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며 다저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나 했지만 이후 9연패로 시즌을 마감했고 올해도 5승 14패에 그침으로써 최근 28번 대결에서 5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샌디에고의 다저스 트라우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가 LA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다 보니 엄청난 수의 원정팬을 몰고 오는 다저스는 샌디에고 페코파크에서 마치 홈경기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냅니다. 다저스가 샌디에고를 상대로 2011년 이후 기록하고 있는 12년 연속 위닝 시즌은 1969년 디비전이 생긴 이래 같은 디비전 팀끼리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다저스가 돈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강력한 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 다저스와 같은 방식을 따라가서는 다저스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 프렐러 단장이 무리해서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기록으로만 본다면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방적인 상대 전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111승을 한 다저스와 89승을 한 샌디에고가 무려 22승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역대 포스트 시즌 대결에서 22승 이상을 극복한 팀은 딱 한 팀이었고 그것도 116년 전인 1906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시카고 컵스는 116승 36패라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승률을 세우고도 타율이 아메리칸 리그 꼴찌였기 때문에 물방망이의 기적으로 불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에게 월드시리즈에서 패하게 됩니다. 화이트삭스는 93승으로 컵스와 23승 차이였습니다. 다저스가 1선발로 우리아스를 선택함으로써 선발 매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1차전은 클레빈저 대 우리아스, 2차전은 다르비슈 대 커쇼, 3차전은 스넬 대 앤더슨, 4차전은 머스그로브 대 곤솔린, 5차전은 다시 클레빈저 대 우리아스이고 곤솔린의 뒤에는 히니가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너무 불균형한 매치업으로 느껴지는 건 클레빈저가 샌디에고의 1선발이기 때문인데요. 클레빈저는 2020년 디비전 시리즈 때 다저스를 상대로 1차전 선발로 나섰다가 1이닝 만에 교체돼 시리즈를 꼬이게 만들었고 올해 다저스와 3번의 대결에서 2패 9.69라는 심각한 부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반전이 일어난다면 시작은 클레빈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2012년 월드시리즈에서 업셋이 일어난 것도 벌랜더 대 지토의 1차전에서 샌디에고가 승리했기 때문이고 2015년 월드시리즈 역시 메타비 대 에딘손 볼케스라는 누가 봐도 매치 쪽으로 기울어진 대결에서 캔자시티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샌디에고가 혹시라도 클레빈저를 낸 1차전을 승리한다면 와일드카드 시리즈의 기세가 그대로 이어지면 물론 다르비슈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밥 멜빈 감독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앞두고 머스그로브, 머나야, 클레빈저의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머스그로브가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또 한 명 열세를 쥐고 있는 선수는 다저스 상대 통산 ERA가 2.50이며 2020년 월드시리즈에서도 잘 던졌던 블레이크 스넬인데요. 스넬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심판 존 때문에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샌디에고가 매치를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르비슈와 머스그로브의 눈부신 역투와 그리샴, 김하성, 프로파의 깜짝 활약이었는데요. 셋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38타석 20출루, 출루율 5할 2푼 6리를 기록하며 샌디에고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꺾으려면 올해만 우리아스 상대에 홈런 3개를 친 마차도와
마지막 경기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던 소토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저스가 1차전 선발로 우리아스를 택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5차전까지 가게 될 경우 1차전 선발이 4일을 쉬고 등판해야 하는데 커쇼에게는 무리한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다저스의 영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정규 시즌에서의 많은 이닝과 변칙 기용 때문에 부진했던 우리아스를 다저스가 시즌 내내 철저히 관리를 한 건 바로 10월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명단에 2번 오르는 덕분에 오히려 상태가 좋아 보이는 커쇼가 정규 시즌에서 많이 던지지 않은 2020년처럼 활약해준다면 워커 뷰러의 부재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다저스의 변수는 킴브럴 대신 마무리를 맡는 선수 혹은 선수들이 과연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줄 것인가와 함께 트레이 터너, 저스틴 터너, 쌍터너인데요. 2019년 워싱턴의 월드시리즈 우승 때도 활약이 미미했으며 지난해에도 극심한 부진이 있었던 트레이 터너, 포스트 시즌 내내 잘해오다 지난해 가을을 망쳤던 저스틴 터너가 잘해줘야 BTF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윌 스미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과연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꺾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와일드카드 시리즈 4개를 다 틀린 A로드, 4개 중 2개를 틀린 저와 달리 시애틀 말고는 3개를 모두 마친 최세결 기자의 예상을 소개해드리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할 4팀은 아메리칸 리그의 양키스와 휴스턴, 내셔널리그의 다저스와 필라델피아입니다. 저는 어차피 틀리는 거 기권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매치업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12팀 중 11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클리브랜드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12위 공격력의 템파베이를 24이닝 1실점으로 봉쇄했는데요. 하지만 클리브랜드의 이번 상대는 5위의 공격력을 평가받고 있는 양키스입니다. 게다가 클리브랜드는 포스트 시즌에서 현재 양키스를 상대로 5연패 중이며 올 시즌 대결에서도 1승 5패에 그치는 등 미네소타 다음으로 공양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호세 라미레스의 역전 투런, 2차전에서 오스카 곤잘레스의 끝내기 홈런으로 석점을 낸 클리브랜드의 필승 공식은 마운드가 양키스 타선을 봉쇄하고 시리즈를 투수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양키스의 이번 포스트 시즌은 이 선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규 시즌에서 보인 여러 불안 요소에도 에런본 감독이 1선발로 낙점한 게리 콜입니다. 아메리칸 리그의 디비전 시리즈는 내셔널리그보다 하루의 휴식일이 더 있기 때문에 1차전 선발이 4차전에 등판할 수 있는데요. 2차전 선발 네스터 코르테스와 3차전 선발 루이스 세베리노의 시즌 마무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콜이 1차전의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양키스의 전망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최다 피홈런 투수인 콜에게 이번 시리즈가 다행인 점은 클리브랜드가 홈런 29위 팀이라는 겁니다. 비버도 자신의 명성을 무너뜨린 양키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요. 만약 비버가 양키스 타선까지 이겨낸다면 클리브랜드는 비버와 클라세라는 2016년 코리 클로버와 앤드류 밀러 이후 최고의 에이스와 불펜 에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체프먼이 훈련장에 노쇼를 해준 덕분에 불안 요소를 오히려 제거한 양키스는 첫 47경기 0.47과 이후 25경기 5.61을 기록하고 마지막 10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클레이 홈즈도 게리콜만큼이나 중요한 선수입니다. 와일드카드 2차전에서 토론토를 상대로 포스트 시즌 역대 2위 기록에 해당되는 7점 차 역전승을 만들어낸 시애틀은 그 기세를 몰아 휴스턴을 만나는데요. 그러나 아메리칸 리그 1번 시드 휴스턴은 토론토와 달리 허술한 팀이 아니라는 게 시애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랜더, 발데스, 맥컬러스, 하비에르, 가르시아, 얼퀴디 강력한 선발 6명이 있는 휴스턴은 1차전 휴식 후 하루 휴식, 2차전 휴식 후 하루 휴식, 그리고 3, 4, 5차전을 연달아 치르는 이번 시리즈에서 하루에 2명씩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올해 시애틀을 보면서 생각나는 팀은 락토버로 잘 알려진 2007년 콜로라도인데요. 당시 타이브레이커 경기를 포함해 정규 시즌을 14승 1패로 끝낸 콜로라도는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이듬해 월드시리즈 MVP가 되는 콜 해멀스, NLCS 1차전에서 전년도 사이영 수상자인 브랜든 웹을 잡고 불길이 타올랐지만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보스턴에게 1대13으로 대패를 당하고 나서는 무기력하게 4연패를 당합니다. 이에 휴스턴은 1차전에 나서는 벌랜더가 시애틀의 기세를 잠재워주느냐 아니면 더 타오르게 해주느냐에 이번 시리즈 향방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애틀은 길버트가 1차전을 잡아주면 2차전에 루이스 카스티오가 등장함으로써 2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신인왕이 확정적인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시애틀의 골든보이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신인왕을 차지한 해에 팀을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선수는 2010년 버스터 포지입니다. 샌디에고만큼이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해야 하는 팀은 애틀란타에 도전하는 필라델피아인데요. 필라델피아는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매치에게는 5승 14패로 밀렸지만 애틀란타에게는 8승 11패로 선전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업셋이 가능했던 건 13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윌러, 놀라, 원투펀치와 정규 시즌 통산 1세이브를 가지고 두 경기 모두 마무리를 한 애플린 3명의 대활약 덕분이었는데요. 하지만 클리브랜드가 템파베이 타선을 봉쇄했다고 양키스 타선도 봉쇄할 거라고 믿기 어려운 것처럼 세인트루이스 타선을 막아냈다고 해서 애틀란타 타선에게도 통한다는 장담은 어렵습니다. 애틀란타는 정규 시즌 막판의 대역전과 와일드카드 시리즈 기간 5일의 휴식을 통해 기세와 휴식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 또한 업셋이 일어나려면 필라델피아가 1차전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아레스가 담당합니다. 애틀란타를 상대한 최근 3경기에서 17이닝 1자책을 기록한 수아레스가 포스트 시즌 에이스인 프리드를 꺾는 이변이 1차전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2차전 윌러, 3차전 놀라가 등판하는 필라델피아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 수 없다 보니 디비전 시리즈 예상은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최세결 기자가 올린 네이버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경기 해설과 1차전 정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